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 집값이 내려간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아, 형, 당연히 예스지. 이거를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거임?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혹시 반전이 있으려나? 부동산은 우상향이라고 하던데, 설마 정답이 노인 거야? 컴하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컴하이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 집값이 내려간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당연히 반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요 집값이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여기에 반론을 펴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 형, 그건 아니지. 최근까지 사람들이 집 별로 안 사서 부동산 거래는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 서초 같은 탑 티어에서는 신고가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수로 설명할 거야? 네, 맞습니다. 거래가 별로 없다는 건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는 거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 집값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왜 강남 서초는 신고가가 나올까요? 델롬은 뭐래도 된다는 델롬 대리라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더라도 잘 나가는 곳은 사람들을 완전 무시하고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델롬 대리라서 강남 서초가 오른다는 말이 맞으려면 강남 서초는 떨어진 적이 없었어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죠. 강남 서초라고 해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심할 때는 많이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고가가 터진다는 건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데도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있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제대로 살펴보면 강남 서초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신고가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서초구를 제외하더라도 그 다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경기도 부천시 상동,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등등등 서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지역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5월달에 새로 나온 신고가만 뽑았는데도 줄줄 나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 집값이 내려간다. 이 너무나도 맞는 말을 가지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완전 엉뚱하게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해도 전제가 맞는 말이다 보니까 당연히 뒤에 붙는 말도 맞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값은 언제 내려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정말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 집값이 내려가요. 그때가 되면 대출 팍팍 해줄 테니 제발 사라고 해도 안 사고요. 양도세 취득세 면제 준다고 해도 안 사고요. 주변 지역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하겠다고 해도 안 사고요. 거기에서 추가로 할인 분양을 더 해줘도 안 삽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지 못 사는 거랑 안 사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아파트는 사고 싶어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돈이 부족해서 못 사고 있나요? 정확히 시장을 보자면 안 사고 있는 게 아니라 못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돈 많은 형님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 서초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거고요. 못 사고 있어서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 더 눈에 띄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 집값이 내려간다와 비슷한 다른 논리들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이 내려간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이제는 진짜 집값이 내려간다. 집값이 너무 올라 앞으로 사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내려간다.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상승을 지나 하락할 시점이라서 하락한다. 또 뭐가 있지? 아무튼 이런 수도 없이 많은 하락론이 있는데 이 모든 하락론이 전부 맞는 말을 전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싸하게 들릴 뿐이지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해석을 해버려서 지금까지 다 안 맞고 틀렸던 겁니다. 이 논리들이 그동안은 없다가 2022년에 돼서야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항상 그때마다 이제는 상황에 맞는 척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하락론이 바로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집을 팔아버리고 집값이 폭락한다는 논리예요. 그동안 틀려왔던 전제를 보충하기 위해 예전에는 경제 성장기여서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올랐었지만 이제는 성장기가 아니고 경기 성장 후반기라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오르는 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예전엔 틀렸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맞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바꿔서 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집을 사요. 이자 3천만 원 더 내더라도 집값이 1억 넘게 오른다고 하는데 안 사요? 이러면 금리 올라도 그냥 삽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 잡고 물어봐도 산다고 할걸요? 너무너무 뻔하지 않아요? 이런 빈약한 논리로 집값이 이제 내려간다 떠들면 어떡해. 응? 형,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르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니야? 아까 얘기한 금리의 가격을 추가해서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린 데다가 금리까지 올라가서 사줄 사람이 없다는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정말 예전에는 이 말이 맞았다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가격이 싸면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내려가는 공급 수요 곡선이 정답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은 시장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요, 가격이 올라도 갖고 싶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사버리거든요. 응? 그게 뭔 개소리. 명품 가격이 왜 계속 올라가나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데 비싸니까 많이 못 사서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서 사죠. 그러면 더 가지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나도 하나 가지려고 해서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수요가 몰려서 가격을 또 올려버리죠. 그러면 안 사야 되는데 잘 나가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지고 있다는 게 견디기 어려워서 무리를 해가지고 또 사고, 그러면 또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가격을 올리려 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산다고 또 몰려서 사고, 잘 팔리니까 또 가격 올리고, 계속 반복이에요. 살면서 없어도 아무런 지장 없는 가방조차 가격이 올라도 이렇게 사려는 사람이 넘치는데 남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오죽할까요? 가격이 계속 올라도 누군가는 사고요. 부자들은 그 여력이 훨씬 많이 남아있어서 질러야겠다 마음 먹으면 지릅니다. 부자 형님 누나들이 지르면 그게 또 가격이 되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최대한 무리해서 지르는 것만큼 그 부자 형님 누나들조차 최대한 무리해서 지를 수 있을 때까지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며, 이게 바로 압구정 낡은 아파트가 막 80억 넘게 팔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근처에 직장이 있어서 혹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있어서 지금까지 쭉 살아와서 지금 동네 환경에 적응해서 등등등 이사를 다녀야 되는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의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나가야 되는 각종 비용보다 올라가는 대출 이자가 그나마 더 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집을 사고요.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을 하더라도 2년마다 새로 계약을 해야지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상황이 싫어서 내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거주의 자유를 휘둘릴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도 집을 삽니다. 금리가 올라서 못 사는 사람이 늘어나도 여전히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올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값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야 내려가는 겁니다. 한 주제만 더 얘기해볼까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에 관한 논리인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사이클이 존재하고 이 모든 게 다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논리입니다. 부동산은 크게 안정기, 상승기, 하락기, 다시 안정기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안정기에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하면 수요가 점점 생기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조금씩 오르게 되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더라도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눌려있던 수요는 계속해서 집을 사려고 하게 되고, 공급은 모자라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고, 공급자는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더더욱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다 결국 남는 물량으로 인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슬슬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게 되고, 거래가 줄어들면 점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어느샌가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곧 대세 하락기가 찾아오게 되고, 대세 하락기가 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집값 거품이 쭉 빠지게 되고, 공급자는 이제 물량이 안 팔리니까 공급을 멈추게 되는데요. 아주 조금씩 남아있던 물량이 소진되면서 안정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안정기가 지나서 슬슬 물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다시 수요가 생기겠죠. 수요가 생기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상승기가 오게 되고요. 상승기 이후 하락기, 하락기 이후 다시 안정기가 찾아오는 부동산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최근 부동산 거래가 거의 죽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 곧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그 시기가 거의 왔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도 당연히 맞는 말을 토대로 말장난을 하는 건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의 지난날을 살펴보면 이러한 안정, 상승, 하락, 시장 사이클로 흐르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현재 시장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거래 절벽 구간이 나왔다면 부동산 사이클론에 의한 하락기가 찾아왔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지만, 지금 말하는 부동산 사이클론의 거래 절벽 시점 또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시기이지 사고 싶어도 못 사서 거래가 줄어든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 거래 절벽이 와서 곧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논리도 당연히 틀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해서 아파트에 살 수 있게끔 집을 막 짓게 해줬어야 공급에 의한 수요가 감소하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려고 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공급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은 호재거든요. 이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상승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평소보다 더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상승기에 집값 오르는 걸 무서워해서 그거 잡겠다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급을 모조리 막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6억 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은 12억 7천만 원이 넘었고요. 4억 2,600만 원이던 평균 전세 가격은 지금은 6억 7,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면 5년 전에 집을 살 수 있었다고요.
진짜 무슨 짓을 한 거냐. 자,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요 감소가 나오기 전 상황이고요. 부동산 사이클론으로 볼 때 하락기가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기대로 맞는 말에 끼워 맞추기 하지 마시고 부디 지금이 진짜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하는 시기인지 본질을 보세요. 아니 형, 그럼 그 시기 보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님? 물론 알려드려야죠. 정확한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지난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인데요.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보면 부자 형님 누나들이 가장 많이 사는 탑티어 강남 서초 먼저 가격 상승을 멈추고 하락 거래도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탑티어 형들이 워낙 많이 오른 터라 나머지 지역들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탑티어를 사지 못한 형님 누나들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계속 담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요. 자, 아직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라면 여기서 기분이 나빠진 탑티어 형님 누나들이 다시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안 튀어 오르고 슬슬 기기 시작하면 그게 1차 신호입니다. 괜히 노동강 오르면 끝물이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또 그 시기가 되면 미분양이 살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대세 하락으로 가는 시작기입니다. 여기서 미분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데 미분양도 제대로 알아야지 무슨 1순위 당첨자가 실제 계약을 안 하면 미분양이 났다고 떠드는 언론이랑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1차에서 계약이 안 되는 것을 미분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예비 당첨자 남아 있고요. 이 예비 당첨자까지 다 돌고 나서도 계약이 안 되면 청약과는 아무 상관없이 계약할 수 있는 무순위 줍줍 계약이 남아 있고요. 이것까지 다 끝나고 나서도 완공 시기까지 분양을 못하는 게 남아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무순위 줍줍 계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남아 있다면 아, 슬슬 미분양이 쌓이겠구나 생각하셔야지 청약 통장 쓴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미분양 난 게 아닙니다. 분양되면 로또라니까 넣어나 보자. 이게 되겠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분양 신청했다가 실제 당첨되면 당장 내야 될 계약금조차 없어서 계약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비 당첨 물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미분양 났다고 떠든 단지들 살펴보면 무순위 줍줍 가서 현금 부자들이 다 죽어갔어요. 당첨이 돼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서울 아파트 미분양 무순위 청약에서도 계속된 미계약 막 이런 단지들 제대로 찾아보면요, 92세대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건데요.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은 원래 미분양이 나야 정상인 애들이에요. 서울에 미분양이 있다고 하는 애들이 보통 거의 대부분 이런 애들이거든요. 항상 있어 왔던 거니까 이런 애들이 미분양 났다고 막 호들갑 떠시면 안 되고요. 최소 500세대는 넘는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들이 미분양이 나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본질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 집값이 내려가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바이.